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JM님 어서오세요. 1등. 야, 형준님, 봄봄봄님, 박홍수님, 도네시님, 남호드마을님, 빨강루시님 어서오시고요. 빨봉가즈아님, 둥천사님, 살살님, 서남수님, 라라님, 5959님, 오, 저 또 왔죠요. 이렇게 하고 싶네. 5959 또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이나님, 유니콘님, 김엘리자베님, 네, 가치나님, 부자아빠 바라기 열공님, 어유 길다. 네, 어서오세요. 하늘리치님, 유연한 리치님, 밤토리님, 대JBJ님, 화수분처럼님, 천지우조님, 별콩님, 행복만땅님, 사회정의님, 친절한 금자씨님, 은연님, 빨강망뚜님, 안녕, 성투사 수제자님 오셨고요. 네. 청철아람 꼭 하세요. 행복한 뜨은기님, 잠자는 마녀님, 전영수님, 어서 오시고요. 어디지? 어디까지 해버렸어? 네. 송상훈님, 어서 오세요. 김영길님, 강병철님, 써니쌤님, 부자오빠님도 오시고요. 굿데이님, 찐빵님, 네. 가치나님 51살은 누구요? 본인 나이를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21살, 대학생 좀 보이지 않아요? MT 가야지. 네. 터미네이터님 어서오세요. 행복한 선택님, 한미숙님, 조아맘님, 한호환님, 수비골님도 어서오시고요. 양봉사냥님, 와, 김선님 어서오세요. 담비랑님, 노우리님,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놈님, 음주청취. 네, 목소리만 들어도 취할텐데 뭐 술까지 마셨어요. 네, 현일꿈님 어서 오시고요. 노우리님, 네, 오늘 지각 안 했어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네. 뭐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한방 웃음님 어서 오시고요. 나는 대박이다님, 이상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명주님, 동네 아저씨님, 눈부신 성투사. 그렇죠. 이분이 뭘 좀 아시는 분이네요. 그죠? 네. 몇몇 분 계세요. 네. 몇몇 분 계세요. 이게 참 잘 보시는 분들, 이렇게 눈이 정말로 이제 맑은 영혼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니까. 꼭 부자 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양불의 사탕님, 곤지봉님 어서 오세요. 네. 뭘 알 것 같아. 자, 오늘 그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투실황님 오시면은, 네, 그렇죠. 네, 그분이 있어요. 네, 항상 지각이 있죠. 네, 뭐가 꼭 부자 되실 분들, 네, 잠자는 마녀님도 부자 되셔야죠. 네, 잠에서 깨어나란 말이에요. 펭귄님 어서 오세요. 며칠째 잘 구독하고 있어요. 계속 하세요.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후광이 말도 못해요. 조명빨이요. 네, 21살을 할 때 딱 믿었어야죠. 네, 21살이라고 딱 그랬을 때, 이제 21살이라고 그럴까? 내년부터? 27살 되니까 대학생 같은 풋풋한 티가 안 나잖아. 그죠? 21살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먹어줄 것 같은데? 조금 그런가? 27 정도는 적당한 것 같긴 하네. 예레사님, HWI님, 별비님 어서 오시고요. 정지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주리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뭘 자꾸 늘어나. 네. 됐어요. 이제 20대면 됐어. 27 정도면 됐지 뭘. 정동네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김선님. 머리 많아요. 머리 많아. 머리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 조명이에요. 여기 바로 여기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파요. 눈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겁니다. 이 모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제 머리가 좀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서 가위를, 일단 제가 머리 딱 자르러 들어가면 가위를 숫돌에 갈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썬다고 봐야 돼. 네, 한우아님, 그냥 27 계속 하는 거야. 네. 송혜님, 한사발님, 초록별님, 브렉스와님, 네, 마테르님, 비밀이 있어요. 장명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숫돌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머리를 썰어요. 네, 현애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쨌든 네, 그만해요 이제. 오키님 어서 오시고요. 네, 미모가 빛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해도 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서 피 날라고 그래요. 피 보여요? 피
피나잖아, 피. 피는 거. 네, 오하나님 어서 오세요. 네, 정지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방송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가만 있어봐. 루피 아니야, 루피. 네, 그 얄미운 뭐라 그러지? 비버. 뽀로로 본 애들은 다 루피한테 분노하죠. 루피 여우짓 한다고 싫어하는데.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네, 인간 연선님 어서 오시고요. 조이님도 어서 오세요. 자, 시작합시다. 네, 맞아요. 부자 오빠님 아주 말씀 잘하셨어. 외모는 20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시장 볼게요. 오늘은 음봉이에요. 윗골이 뚱 달려가지고 되게 기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분봉 살펴보시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14시 이후에 뚝 떨어졌죠. 이거 누가 팔았냐면은 외국놈이 팔았어요. 네, 외국 애들이 팔았어요. 얼마를 팔았느냐면 1300억? 그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많이 안 팔았어요. 많이 안 팔았는데 요거 한번 수급 봐봐요. 우리가 항상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100날 강조해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팔았다고요? 2시 반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3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네, 그때까지 팔아서 얼마를 팔았냐면 1300억. 에이, 뭐 1300억이면 뭐 별거 아니구만, 그죠? 네, 이원정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20대인 걸. 자, 외국인들이 이 정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가가 이만큼 떨어진 건데, 자,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왜 떨어져요?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질문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쪽팔릴까봐 미리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물어보면 좀 창피하잖아. 보통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발표력이 떨어져가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그러면은 손을 안 들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해야 돼. 손을 들고서 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딱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아. 그래갖고 뒤에 가가지고 틀려. 답을 틀리고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또 틀리고 막 그렇죠. 네, 백호님, 구양봉님 어서 오세요. 구양봉님, 네, 동사 서독 구양봉 아니요? 서독 구양봉. 네, 이 사람이 한 게 뭐였지? 한마공인가? 한마공? 하는 거. 동사 황약사, 서독 구양봉, 그 다음에 북계 홍칠공. 내가 다 알죠? 남재가 누구였지? 남재.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동사서독이었어요. 그 중국에서 그 한참 유행하던 그 영웅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죠. 무협지 안 읽어보시는 분들도 몰라요. 네. 라운딩은 안 가는데요. 모자만 쓸 줄 압니다. 모자만요. 네, 저는 백돌이라서 가봤자 재미도 없고요. 네, 뭐 하겠습니까? 맨날 그냥 거기 옆에서 양파만 까고 울음바다 될 텐데. 그럼요. 영웅문 정도는 또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밤새서 보던 영웅문 아닙니까? 네. 영웅문은 봐야죠. 네, 까망인 야옹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도 어서 오세요. 바네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기서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팔면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외국인들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네. 반가워요. 설계님 어서오세요. 백돌이 왜 이렇게 좋아해? 계속 백돌이지. 100 밑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채식주의자입니다. 아, 골프는 어려워. 네, 골프는 어렵습니다. 키움님 어서 오시고요. 키움님이란다. 라라님인데. 네, 키움님. 네, 아무튼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 주가가 떨어진다. 왜?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침에 분위기 되게 좋았었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후반부 들어서면서 에이씨 뭐 이상해졌어요. 왜요? 외국인들이 팔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상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상해졌어. 외국인들이 팔아서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단 팔기 시작했어. 뭔가 수급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그럼 대형주가 조금 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지수가 좀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올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 들어와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포롱맘님 어서오세요. 들어와 이거 해줘야 돼. 왜냐면 외국인들이 팔면 대형주가 빠진다. 이거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17페이지 5번째 줄에 외국인이 팔면 대형주가 밀린다. 교과서 없지 다들. 책 좀 사셔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교과서 17페이지 5째 줄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외국인들은 대형주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들어가게 되면 대형주가 빠진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면요. 대형주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왜?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이 가중평균 방식이라 그래요. 시총이 큰 놈부터 시장 지수 그 포지션 결정하는데 기여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포지션이 커지기 때문에 그죠? 보셨죠? 네. 이런 분들은 네. 그 훈장 하나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네. 교과서 딱 준비해 갖고 있어야 된다. 네, 홍연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침에 뜰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수급이 조금 애매하게 옆으로 누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밥 먹고 왔더니 점점 떨어져. 야, 이거 봐라. 대형주 쪽에서 뭔가 좀 밀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형주가 괜찮아질 수 있는 포지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 괜찮아질 수 있는 포지션. 이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보다 기관의 매수가 훨씬 많으면 돼요. 즉 외국인이 떨구는 것보다 기관이 매수한 물량이 더 많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애들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팔아먹은 것보다는 더 많이 안 샀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먹기 시작한 자리를 보게 되시면 여기가 지금 3천억에서 4천억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1천억은 채 안 되는 매수예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를 팔아먹었냐면 플러스 1천억 원에서 1,300원이니까 2,300억 정도, 거의 2배 정도는 더 갖다 팔아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더 많아진 상태고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팔았을까에 대한 이것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도대체 외국 놈들은 왜 팔았나? 그죠? 행복한 공간님, 알러지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하는 건지 아는데, 네. 먹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덩구쇼님 어서오세요. 김정희 님도 반갑습니다. 왜 네.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신가요? 아이가 생기면 이게 트러블이 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혹시 잘 살펴보세요.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 아니면 말고요. 이미 아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진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피부과에서 알 수가 없지, 그거를.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이면은 대체적으로, 네. 아들을 이렇게 저거 하게 되면은 엄마들이 피부에 알러지가 좀 생겨요. 네. 그래요? 문 닫으셨구나? 그럼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아니네요. 네. 약 드세요. 네. 네,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신혼부부이시거나 아직 그런 거 준비해 오신 분들 이거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피부에 뭐가 막 나는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안 봐도 돼. 그냥 100%. 네, 거의 한 90% 이상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들이 둘이시구나. 하나 더 낳으시면 안 되시구나. 아들 둘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해도 셋 되면 이제 살짝 회로가 나가죠. 잘하셨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팔았을까를 보세요. 자,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외국 애들이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팔았습니까, 오늘? 많이 올라서 팔았을까요? 어째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제임스하고 토마스가 갑자기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 내놔죠. 더 내놔. 더 내놔. 내놔. 뭘요? 네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거. 더 내놔. 그렇죠. 싸게 살려는 의도도 있을 거고요. 더 내놔가 되는 겁니다. 네. 파는데 이유가 다 있죠. 주식을 파는 데 다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주식을 팔았어. 근데 왜 팔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빠서? 아니면 오늘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잖아요. 자, 아직까지는 무슨 구간이라고 했어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 무슨 구간이에요? 저점 구간이잖아요. 저점 박스권 구간입니다. 박스권 구간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학습 효과. 이 학습 효과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뇌리에 딱 붙이는 거야. 네. 아, 올라갔으면 내려가는구나. 아, 올라갔으면 내려가는구나. 아유,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조정. 이 조정 나올 거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조정이 다시 나올 거야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주 공부를 잘한 거지. 네. 학습이 아주 잘 된 거예요. 세뇌가 된 겁니다. 세뇌가 된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남자가 여자를 딱 봤을 때,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그 여자를 떠나다니면서, 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넌 나랑 결혼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된대요. 네. 그러면은, 아, 여자가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아, 나는 쟤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네. 옛날에 그 누구지? 호동왕자하고 낙랑공주인가? 걔네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지금은 사는 거 아니야. 주식 아니야. 지금 하면 안 돼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왜? 아니라고 해도 티가 나는 거 있죠. 감기, 그 다음에 뭐 사랑,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도둑질? 뭐 그런 건가요? 네. 이런 거. 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요? 네.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네. 티가 나잖아요. 어떤 티가 납니까? 아, 온달과 평강공주인가요? 호동왕자 아니었어? 네. 재채기와 뭐 그다음에 뭐지? 거짓말? 네. 빛나리님 어서 오세요. 뭐 아무튼 뭐 숨길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게 수급의 동향이에요. 왜냐면 내가 사고 파는 것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거든. 아, 물론 이걸 가지고 속여서 갈 수도 있어요. 네. 용각사는 뭐죠? 이경님 어서 오세요. 이걸 속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외국인이 아닌데 외국인인 것처럼 네. 그렇게 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들끼리 주고받고 사전에 하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자전거래라든지 이런 걸로 속일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시장 전체를 놓고 할 때는 속이기가 어렵죠. 또 대형주들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종목들이야 이렇게 거래량을 속여가지고 들어가면서 주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전체 또는 큰 상황, 큰 시장 이걸 가지고 살 때는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동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것이 과연 속임수인가 아닌가? 이것이 과연 학습 구간인가 아닌가? 근데 지금 얼마 팔았다고 했어요 아까? 네. 김선희님, 썬님 어서 오세요. 아까 얼마 팔았다고요? 1,300억이요. 지금 12월 달에 외국인이 얼마를 샀죠?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얼마 샀어요? 12월에요. 무지하게 샀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뭐 이 계산을 해볼까? 일별 현황에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짜잔 짠 해가지고 네. 잘 모르겠. 얼마를 산 거니? 그래서 니가 네. 어떻게 된 거냐? 시장 전체로 봐야 돼. 외국인. 그러니까 네. 많죠. 많아요. 네. 5주 이런 거 아니고 지금 10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2,800억 팔았고 이번에 1,300억 팔았는데 다 합쳐면은 네. 아무튼 뭐
여기 있는 이 8천억 가지고도 다 퉁치고도 남죠, 매도. 네. 얘네 두 개만 가지고도 퉁치고 남겠다. 얘네 두 개도 퉁치고 남고, 그 다음에 요걸만 가지고 치더라도 거의 2조 원 이상은 샀잖아요, 아직. 매도 나온 거 다 빼더라도 2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사고, 응? 야, 차트 왜 이래? 에이, 멈추면 안 돼. 됐다. 지금 뭐냐면요.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거. 이건 무슨 행동이냐면 주식을 사요. 그 다음에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랑 자꾸 벗어난다고 그랬죠.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요. 근데 자꾸 얘네들이 사다 보니까 주가가 뛰어 올라갔어. 왜냐면 나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6,00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수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팔아요. 팔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근데 다 팔면 안 되겠지. 왜? 나는 이 종목을 지금 계속 사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10,000개를 사고 1,000개를 팔아요. 그럼 주가가 다시 내려와. 그럼 다시 10,000개를 사.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럼 다시 1,000개를 팔아요. 그럼 다시 내려와. 그러면 다시 10,000개를 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량 나올 때까지 계속 이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저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간? 자, 삽니다. 팝니다. 삽니다. 팝니다. 삽니다. 팝니다.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쌓여가는 건데, 꼭지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하면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하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구나. 엿 같은 장세로구나. 이게 올라가서 내려가려고 하면 팔아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요. 두 번째는, 이거 봐라. 세 번째는, 야, 이건가, 야, 이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이 되는 겁니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조정의 양상을 보이게 되면 물량을 막 털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 8월달 같은 때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눈 하나 깜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막 사들였거든요. 야, 빚내서 그냥 너 집문서 갖고 와. 지금 이럴 때 막 더 사야 돼. 여기서는 뭐 이런 생각 있거든요. 이거 아닌데 막 그러다가 여기서 엄청 팔아먹었지. 지금은요. 이걸 한번 맛을 봤거든. 지난 11월 30일 날 큰 급락을 한번 맛을 봤거든요. 무섭거든요. 지금 무서워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무섭거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팔고 싶을 거란 말이죠. 아, 팔아야겠다. 아, 팔아야 되겠다.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쪽으로 하려고요? 네, 많이 올라가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겠죠.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첫 번째가 나와서 시장을 끌어내렸어요.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일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네, 아니면 내일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많이 팔았을 거야. 오늘 보시면 매매 동함에서 개인들이 또 팔았다고요. 오늘 4천억 정도 팔았어요. 잘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아요 지금. 네,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뭘 팔았을까? 당연히 대형주를 팔았겠죠. 업종별 현황 보세요. 개인들이 뭘 팔았을까요? 제조업, 대형주 이쪽에 다 팔았죠. 이건 안 봐도 되거든. 네, 이런 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냥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는지는 대충 다 알아요. 네, 다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다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떨어지면 다시 까먹을까봐 무서워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어디서 해줄 것인가? 당장 내일부터 할 수도 있어요. 팔았냐? 그래서 땡겨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렸다가 밑에 살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한 번 더 내려주면은 사람들이 더 미치겠죠. 더 확신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락이니까 더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런 학습 구간에서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어설프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 모르고 있어. 내가 어설프게 막 이렇게 보고 있어. 그렇게 되면요. 무조건 끌려가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지금 불안할 수 있는 요소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FOMC밖에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 FOMC 요거 하나 딸랑 있습니다. 뭐 미국 선물 만기일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별로 그건 걔네 나라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FOMC 하나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주택 지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 아래로 나올 것이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생산한 물가지수 요것도 많이 안 올라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 하나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난주에 나온 게 CPI 소비자 물가지표예요. 아 이런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표. 네, 하여튼 물가라고 물가지표. 네, 어려운 말 쓰면은 안 되죠. 나도 그래도 전문 용어 좀 쓸 줄 아는 사람이야. 네. PPI, CPI. 쉬운 거 있죠? 근데 요건 것을, 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뭡니까? 뭐의 약자예요? 물어보면은, 네. 코스토마 프라이스 인덱스. 네. 네. 아시겠습니까? 네. 맞나? 맞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해요, 나 좀 하는 사람이야. 그니까, 이게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표 이렇게 나왔었다면, 찐마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렇다고요. 네. PPI 있어요, PPI.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예상치가 6.7이었는데 6.8이 나왔어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물가가요. 그랬는데 이걸 시장이 뭐라 받아들였어요? 이게 끝이네. 네. 맹주연님 어서오세요. 끝났네, 이제. 네. 뭐가 끝났다? 인상의 속도. 이 빠른 속도는 끝났다. 이제 점점점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그래서 FOMC. 일단 얘네들은 뭐 하기로 한 거잖아. 그런데 물가가 이제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된다라면 FOMC가 그렇게까지 공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일단은 6월로 잡아놓자. 시장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네. 시장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어. 여종성님도 어서오세요. 네. 심리 게임이 아니라요. 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장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용서가 돼요. 네. 여러분들 뭐 내가 이제 뭐 사고를 하나 쳤어. 네. 뭐 게임기를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게임기를 탁 들고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와이프가 기분이 좋아. 그럴 때 얘기하면은 어때요? 나 게임기 하나 샀는데 그럼 아이 그랬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 네. 근데 기분이 나쁠 때 게임기 샀는데 그러면 뭐 인간아 네가 게임기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네 그러죠. 나쁠 때와 좋을 때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악재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장이 좋구나. 네. 시장이 좋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님 어서오세요. 최강우통님도 반갑습니다. 테슬람님도 반갑습니다. 네, 테슬람이 종교요? 작은선님도 어서오세요. 시장이 좋구나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이 좋구나.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꼬집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분석했을 때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주식 투자는 그런 경지 선행 지표나 또는 경제 지표나 경제 상황 그런 것들에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약간 미쳤어. 네.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맞아. 네. 미쳤어요. 얘는 시장은 항상 비 오는 날 꽃꽂은 년들이야. 미쳤어. 왜 미쳤어요? 경제 지표가 어쨌든 실적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간에 분위기만 좋으면 그냥 가버리는 겨. 기분파야 기분파. 분위기가 나쁘면 그냥 아무리 좋아도 처박히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누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측대로 다 되고 지표대로 다 움직였다라면 경제학자들은 지금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놀고 있어야 돼. 네. 예, 갓나나 새순물 떠오니라 그래갖고 주한상을 내오니라 그 맨날 놀고 먹어야 돼. 어디 검은 거를 띵겨보거라 하면서 검은 걸 누가 하신다 그랬지? 행복한 공간님. 네. 검은 거를 띵겨보시오. 해가지고 띵꼬 하면서 맨날 이렇게 들어앉아갖고 담배빵 이렇게 그 곰방대에다 담배 해갖고 맨날 그 놀고 먹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아닌 이유, 주식 투자의 실적이 엉망인 이유,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맡기고 나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이게 다 뭐죠?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식은 매우 빵빵한데
또는 분석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겠지만 증권사 뭐 모든 부분들이 분석에서는 아주 완벽해. 그런데 뭘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차트를 보는 것을 아주 저급한 짓이라고 생각하죠. 차트 그걸 왜 보는 거야? 네. 차티스트를 싫어하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실은 스트잖아. 애널리스트, 차티스트 같은 스트면서 스트가 스트를 무시해. 하지만 기업 분석이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결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옛날에 그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선덕여왕. 거기에서 고현정이 미실로 나오죠. 미실. 나쁜 거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맞춰지더라도 하나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늘의 뜻이 살짝 필요하다. 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건이 맞춰졌어도 운이 따라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어떤 키포인트, 그죠?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이 완벽해. 이건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야. 완벽한 주식이야. 라고 하더라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꽝이야. 절대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네. 아, 가야금이에요? 검은고, 내가 지금 검은거라고 했나? 네. 검은거나 가야금이나 뭐, 해금이나. 다 금이잖아. 골드? 아무튼, 띵까띵까 맞잖아요. 띵꼬띵꼬. 그거 맞죠? 아시겠죠? 하늘의 뜻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뜻이 주식 투자에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심리적인 요소들 또는 수급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주식에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죠? 네. 그건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는 검은고는 뭐 6줄, 가야금은 12줄, 뭐는 뭐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리도 다른 것 같고, 띵, 똥, 땡, 이런 소리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일반인이 보면 검은고고 가야금이고 뭐고 다 똑같거든요. 네. 옆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띵꺼띵꺼 하는 건 다 똑같은겨. 이 차트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초보자가 보는 거하고 전문가, 제가 볼 때는요, 아씨 이건 아니고요, 저건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다 똑같은 거거든. 초보자들이 보면 게임즈 왜 위메이드는 안 되고 뭐 다른 거는 잘 가요? 이건 분명히 다른데 같게 보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전문가의 눈길과 초보자의 눈길은 또 다르지 않겠어? 네, YJ님,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네, 가야금, 네, 가야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가지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그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런 위치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바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폭락의 전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 해석이 다를까? 잘 몰라. 똑같거든요. 지금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떨어진 상태야. 네.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고요. 뭐 기회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빨리 본전만 돌려주셔. 이 생각밖에 못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조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이놈들이 무슨 짓거리 하고 있나 봤더니 많이 사고 조금 파는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왕창 밀어주고 나서 지금 조금 팔아가지고 다시 겁주고 있다는 거, 이건 다 학습 효과라는 거. 이 정도를 눈치챌 수 있는 거죠.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방송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저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물량을 모아가는구나.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외국인들이 그렇게 안 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이 스토리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안 되는 이유, 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자선사업가고요, 진짜 뭐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놈들도 지들이 돈을 벌려면 개인들이 없어야 돼요. 자기들이
그 무거운 짐을 개인들이 다 짐이란 말이에요. 이 큰 개인이라는 짐을 이게 등에다 짊어지고서 이렇게 낑낑대면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겠죠.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난 가볍게 가고 싶어. 나만 가고 싶어. 그리고 돈을 지만 벌고 싶지 왜 개인 투자자까지 다 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들 생각해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서 진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임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없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상황까지 가더라도 걔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냐면 나는 아시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걔는 유럽의 또는 미국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다른 종자야. 종자부터가 달라. 아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세로 넘어가더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내 돈을 왜 벌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뭐야 이거 막 귀찮게 하지. 이 뭐야 이거. 네. 우리가 짐이에요. 네. 호모 사피엔스까지만 갈 걸 그랬나?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조금 더 입에 짝짝 달라붙잖아요. 네. 아시겠죠? 그 조상 자체가 달라. 조상 자체가. 장미님 어서 오세요. 조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를 생각해줄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이 돈을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뺏는 게 가장 좋아요? 주가를 떨구는 거지. 주가를 떨구는 건데 딱 보니까 얘들은 밑에서 많이 샀거든요. 밑에서 많이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팔아. 많이 파는데 주가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사줬어요. 100개 팔고 한 10개 사줬어요. 그랬더니 야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잖아. 주가를 올려줘요. 개인들이 막 들어와요. 땡큐 또 팔아요. 떨어져. 다시 올라가요. 땡큐 또 팔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자 털 거 다 털었죠? 마지막 남은 물량 갑니다. 해가지고 올려놓고 나서 뭐예요? 공매도 빵! 근데 이때가 되더라도 개인들은 뭐가 뭔지 몰라. 쟤네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몰라. 아 떨어졌으면 더 사야죠. 떨어졌으면 더 사야죠. 장민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트라이 암스트롱님, 지금은님 어서오세요. 떨어졌으면 더 사야죠. 장민님 슈퍼채팅 근데 제가 이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떨어졌으면 더 사야죠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크게 돈을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더 사야죠 이었는데 그것이 아닌가 봐요. 손절 매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 여기서 확신해 준 게 있었어요. 떨어지면 더 사야죠였는데 그 다음엔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는데 더 살라고 보니까 대출 규제가 딱 막혀가지고 돈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네. 여보세요? 김국진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꿀보이스인데요. 김국진 목소리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방정 맞잖아. 방정 맞잖아. 저는 굉장히 진중하죠. 왜 이러십니까, 이거? 네. 이 상황이 왔어요. 이 상황이 왔어.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가 크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들을 한 방에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한 방에 털어버리는 방법. 야, 너 거기서 뭐해? 저쪽에 좋은 게 있는데? 야, 너 거기서 뭐해? 저쪽에 좋은 거 있다니까. 뭔데? NFT라고 들어봤냐? 네. NFT라고 들어봤냐? 그런 게 있어? 그게 뭔데? 아, 자식. 봐봐. NFT 해가지고 위메이드를 딱 보여주는 거야. 네? 이해되세요? 위메이드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나는 마이너스 30%. 정말 믿고 있던 대형주가 마이너스 30%. 믿고 있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0%인데 저쪽은 막 500%, 600% 날아가고 있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내 건 계속 떨어져. 안 올라가.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가 보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물려주려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네? 김국진이 왜 나와? 내 목소리가 김국진이랑 좀 다른데? 네. 저 안 그래요? 이사 가고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네. 이사 가고 싶은 생각.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지금 강남에 모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다 쓰러져가. 막 쥐도 나온대. 집에서. 지금 21세기 이런 시대에 쥐가 나온대 생각해봐. 막 천장에서 막 쥐가 우다다닥 돌아다니고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돌아버릴 것 같아. 막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이렇게 삐까뻔쩍한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자, 이 아파트를 내가 계속 살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재개발 때문이었어.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이 아파트를 샀단 말이지. 근데 재개발이 자꾸 그냥 미적미적 그냥 언제 될지 몰라 막 이래야. 네. 언제 될지 막 이게 모르겠어. 근데 저쪽에 자꾸 삐까뻔쩍하면서 얘가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네? 아, 이것 봐라. 이사 갈까?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아, 나는 지금 집값도 안 오르고 재개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막 지금 당장 바퀴벌레가 막 하늘로 날아가지고 미국 바퀴 이만 주먹만한 게 날아가고 그냥 막 얼굴에 달라붙고 막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옆에서 안녕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 예? 그런 상태에서 옆에 그냥 삐까뻔쩍 아파트가 하나 새로 딱 들어왔는데 이놈이 가격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네? 이사 가고 싶겠지.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재개발 확정! 확정! 빠밤! 여기는 집값이 거품이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0% 가지고 안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고수야. 마이너스 30%면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골프 때문에라도 내가 김국진이랑은 좀 달라요. 네. 네. 김국진 씨는 골프를 굉장히 잘 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네. 아시죠? 해저드는 나의 고향이야, 고향. 아무튼, 해저드 벙커. 조금 잘 치면은, 네, 러프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골프는 저하고 맞지 않아요. 진작에 치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뭐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게 뭐야, 곁에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임즈를 보여주는 거지. 너 일로 안 갈래? 일로 안 갈래? 너 왜 뭐하니? 와, 나 여기서 지금 들어갔더니 100% 먹었어.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럼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요. 난 지금 뭐하는 거지? 그럼 이제 자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여보, 우리 삼성전자 산 거 있잖아. 왜? 그 손실이 많이 났거든. 어이구,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아, 그래서 저 김대리가 그러는데 NFT인가 글로 가면 괜찮대. 그쪽으로 갈아탈까? 아, 몰라, 알아서 해. 몰라, 알아서 해.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몰라, 알아서 해. 이것은 남자들은 뭐라고 여기냐면 승인이라고 여깁니다. 승인. 네. 와이프 승인 얻었어? 네. 여보, 나 술 먹고 좀 들어가도 돼? 아, 몰라, 알아서 해. 들어오란 이야기야. 네. 너 밖에서 술 처먹고 밖에서 잠자지 말고 빨리 기어 들어오란 이야기인데, 몰라, 알아서 해. 그러면은 들어오란 이야기인데, 그거를 그냥 이거는 승인이구나. 그러고 거기서 야, 와이프 허락했어. 술 먹으러 가자. 네. 야, 이거 참 이게 또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문제야.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둘이 이제 밤에 누워가지고 여보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게임기로 넘어가는 건 어때? 와이프가 그럴까? 우리도 삼성전자 이제 손실 많이 나서 좀 그렇잖아. 우리 그쪽 갈아타자. 똑같은 사람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사람. 이 남편이 초보면 와이프도 초보요. 초보가 초보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야,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큰일이다.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이런 거는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들은요, 서로 의논을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게 이러이러한 부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같이 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포털 사이트에 있는 뭐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초보가 초보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더, 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꼴찌 둘이서 이제 컨닝하고 있는 거야. 1, 2, 3, 4번 이게 정답인데 이 4번이 답이야. 근데 1번 꼴찌는 야 1번이 답인 것 같아. 아니야 2번이 답이야. 이거 싸우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정답을 찾으려면 네, 책을 찾아보거나 그런 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 상황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동향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45분 동안 떠든 거죠.
미친 거죠. 야, 이 조그만 걸 하나 가지고 나중에는 네. 산토끼가 아침에 물 먹으러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 먹고 간 걸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떠들겠네. 이런 네, 외국인이 지금 왜 이렇게 조금 팔았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다? 학습 효과의 그런 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속여가지고 물량을 뺏기 위한 부분이에요. 겁줘서 물량을 뺏기 위한 뭐 속였다고 하기 좀 그렇죠? 네, 속인 건 없잖아. 얘네가 불법을 저지른 거 없죠. 막 공간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승인인 줄 알아, 남자들은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 알아서 해. 그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네,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패션 테러자라서 옷을 사러 가면은 여보 이 옷 어때? 그러면 딱 입잖아요. 아 몰라 알아서 해. 그러면은 입지 말란 얘기야. 근데 알아서 하라고? 알았어. 괜찮네. 그러면 사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평생 놀림 받습니다. 시베리안 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금정사님도 어서 오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큰 기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이거예요. 지지선이 확보가 되면 매수를 준비하라. 이 매수를 준비하라는 말을 최근에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부터 아마 해드린 것 같아요. 매수를 계속 해드려라. 그죠? 27밖에 안 먹었으니까 젊긴 젊어요. 아직 햇병아리죠? 네. 아직 햇병아리에요. 자, 어쨌든 지금 지지선이 준비가 되면, 확인이 되면 매수를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니. 기회가 올 것이니.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주가가 슬금슬금 떨어졌다라면 중간에 매도가 들어갔겠지만 급락을 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교과서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 이게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칙으로 잡아놓고 계세요. 급락하게 되면 이것은 그것을 이제 뭐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는 어떤 의도 그런 것들 보셔야 돼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해소가 돼버리면 그냥 무조건 상승이야. 근데 슬금슬금 빠지는 것은 이건 약이 없어요. 급락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재료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만 해소가 되면 무조건 급등입니다. 무조건 회복이에요. 근데 슬금슬금 빠지는 것은 이건 답이 없어. 그냥 나빠지는 거야. 그냥 이거는 노환입니다. 노환. 이거는 병 걸린 거고요. 이거는 그냥 감기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내가 알아 누웠어. 죽진 않잖아. 약 먹으면 낫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슬금슬금 체력이 떨어져. 아이고 그냥 요즘에는 어이구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려. 그냥 막 어제는 뭐 이거 저거 막 그래 막 노환이야 노환. 이건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병에 걸린 겁니다. 약만 먹으면 나아요. 그래서 급락할 때는 파시면 안 돼. 약이 있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세가 망가지고 있을 때, 추세가 슬슬슬 내려갈 때는 항상 팔아먹어야 돼요.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늙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환생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생을 빠밤 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 기간까지 환생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 2만 값자? 네, 아무튼 무지하게 오래 걸리겠죠? 네. 억겁의 생활을 보내야지만이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조정받습니다. 오랫동안 걸려요.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슬금슬금 추세가 꺾일 때는 팔아먹는 게 정답. 급락을 할 때는요. 당연히 이 이유만 해소시키면 돼요. 이 급락 이유가 뭐였지? 공매도. 공매도는 환매가 들어가면 되겠네? 오케이. 공매도 이유는 뭐야? 가격을 싸게 맞추려고. 개인들 물량 뺏으려고. 그럼 개인들 물량만 나오면 되겠네? 가격이 싸게만 나오면 되겠네? 환매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요인이 이제 하나가 됐어. 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는 충족이 됐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싸게 살려는 이유가 충족이 됐어. 걔네들의 그 니즈가 충족이 됐어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진짜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금리를 올린다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이건 저거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제 방송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100이면 100 악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악재여요. 금리가 올라가면 악재여요. 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주가와 금리는 역상의 관계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간다. 이거 교과서에 이렇게 배워요. 그 이후에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금리가 높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딱 그것만 가지고 설명한 거지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네.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금리를 한번 보세요. 2008년도로 한번 넘어갈게요. 2008년도. 2007년에서 2008년도 여기 걸치는 구간이요. 이때 금리가 무려 5%입니다. 5%. 이때 금리가 5%예요. 그 다음으로 높았던 데가 언제냐면 98년, 99년 여기 네. 요때가 이제 금리가 5%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요 상태 요때쯤 됐을 때 뭐가 됐냐면 금리가 이제 3%대, 2%대, 1%대 막 떨어져요. 네. 요때도 3%대, 2%대, 1%대 떨어집니다. 자, 이 이후로부터 지금 금리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해되세요? 요거까지만 해도 이해되시죠? 금리가요. 5% 이제는 5%가 안 될 수도 있겠지? 네. 이제 5%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3% 정도만 나와도 나는 경기 고점에 쳐볼게요. 네. 금리가 3%면 경기 고점이다. 지금 몇 프로죠? 1%. 내년에 2번 올린대요. 내년 2번 올리면 1.5%. 3%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아, 내년에 4번 올린다. 2%. 그래, 내년에 2%다. 오케이. 3%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 금리가 최고점에 다다른 자리가 경기 고점입니다.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3%가 아니라 5%까지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라면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날이 남아있어요. 그냥 3%까지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2년이거든. 네. 왜냐면 내년에 4번 올려도 2%요. 근데 4번은 못 올릴 거예요, 아마. 왜냐면 미국이 지금 5% 내년 6월에 올린다. 빨리 한다고 해도 내년에 2번이거든요. 2번. 많이 하면 3번 정도 할 거예요. 3번 정도 올리면 0.75예요. 그럼 우리나라 많이 가봤자 3번 같이 따라 하더라도 그럼 1.75요. 1.75 금리밖에 안 된다고, 기준금리가요. 내년 내내 그냥 상황이 그래도. 금리가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안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유동성 장세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돈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야.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돈을 회수해도 돈이 계속 넘치기 때문에. 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유동성.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먼저 집어넣어요. 이만큼 돈 보따리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투자를 하고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해. 그럼 민간에서 이게 늑대 같은 놈들이 보고 있다가 아쭈 돈이 되네? 그러면서 지들 돈 갖고 들어와. 지들 돈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시장에 정부가 풀어준 돈 더하기 이 늑대 같은 놈들이 풀어준 돈 해가지고 이만큼 많아지죠. 시장에 돈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얘네들이 얼만큼 갖고 들어왔지? 100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어치만 다시 우리가 빼내자. 이것이 금리 인상. 긴축, 출구 전략. 아시겠어요? 이만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빼내도 원래 시장에 들어있던 돈은 그대로인 거예요. 민간에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지금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준 돈 아니잖아요. 지들 돈을 갖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는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기업이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지들이 왜 열심히 그냥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냥 갖다 거기다가 꼬라박겠어요. 기업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 20조를 투자했다.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투자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다가 5천만 원 투자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냥 다 버리려고. 주식시장만큼 화끈하게 돈을 태워버리는 데가 없더라. 없애버리자. 이까지 돈은 네 죄악의 근원이야. 그러면서 주식으로 해가지고 털어버렸나? 아니잖아. 뭐 때문에 그랬어요? 벌려고요. 돈 더 벌려고 그런 거잖아. 기업들이 돈 갖고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돈 더 벌려고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그걸로 2천만 원 1억을 벌어가려고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삼성전자가 20조를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겠다는 생각이겠어요? 100조 원 이상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바보야? 경기가 좋아져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0조를 가지고 100조를 벌 수 있는 거는 환경이 뭐가 있어요?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20조 원어치 그냥 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품을 막 만들어냈어. 그럼 그걸로 본전 찾고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돼서? 엄청나게 팔려야 되겠지.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라는 부분들이 뭐 내년도에 이만큼 해가고 1.7%까지 갔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에서 2년, 최소 2년이죠. 2000 지금이 몇 년이에요? 21년 끝났죠. 22년. 일단 내년은 걱정 없을 것 같고요. 2023년, 2024년, 뭐 잘 가면 2024년까지도 가겠죠. 금리가 이제 3% 이상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살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아, 이제는 끝이 될 것인가. 근데 그때 되면 주가가 이런 미친 듯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쯤에 이제 지금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 그때 3,000포인트의 시대가 있었지. 야, 말도 마라. 그때 2020년 그때 3월에는 1,400포인트라는 것도 있었단다. 네,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때 그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나는 그때 주식을 팔았지. 네. 뭐라고요? 네. 그놈들이 워낙 큰 데로 돼서 내가 안 떨어질 수가 없었단다. 아니,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살 수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주식하지 말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길겨? 이거는 어쨌든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이런 정황들이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잖아요. 여기서 뭘 걱정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뭐 다시 빠지면 뭐 어떡해요? 빠지면 뭐 밑에서 빠졌다고 다시 올라올 때 사면 되지 뭐.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무난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들이 요거를 사실은 망쳐놨다고 봐야 돼요. 네. 덕분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보긴 했지만 망쳐놓은 거야. 망쳐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죽어 있어야죠. 그 물량이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위치가요. 너무나 멋진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금리가 1%에서 3%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2년은 걸린다고 그랬어요. 네. 저거 죽어도 내년에는 3%까지 못 갑니다. 네. 내년에 만약에 3%까지 올라간다. 그것은 네. 이주열이 잘립니다. 금리를 이렇게 급작스레 걸리면 큰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죽어도 내년에는 3% 못 가요. 네. 죽어도 내년에는 3% 못 갑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은 안심이잖아. 네. 일단 내년은 안심이잖아요. 왜? 금리가 고점을 찍어야 주가도 고점을 찍을 건데. 금리가 고점을 찍어야지 주가도 상추를 찍을 건데. 내년은 아니랬잖아.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요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지금 요 구간을 이 박스를 벗어나기만 해도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 지금도 열심히 뭐 매수에 대한 관점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배당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겠지만 그쪽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매수를 열심히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추세가 확실히 바뀌는 자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3100포인트 넘어가면서 저항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못 가는 애들을 좀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잘 가는 애들을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FOMC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약간 그 파월이 애매한 상황이 좀 됐죠. 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 말 바꿨어요. 일시적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정점을 찍었다 보니까 다시 일시적으로 바꿔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FOMC가 과연 어느 정도의 지금 금리를 일단 빨리 땡기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 빨리 땡겨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6월에 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땡겨지느냐. 지금 6월도 9월에 있다가 땡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빨라지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FOMC는 지켜보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이것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게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변하지 않는 거요. 네. 내가 잘생긴 거 이런 거 변하지 않잖아요. 이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가야 돼요. 자, 변하지 않는 건데 겨울이 오면 추워요. 근데 올해 겨울은 좀 보니까 뭐 그게 춥지도 않고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옷을 안 입어. 옷을 겨울 옷을 안 샀어. 준비를 안 했어. 근데 겨울은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죠? 겨울은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막 가는 거지 뭐. 그잖아요. 여름은 덥잖아요. 여름은 더운데 한 여름은 벗으면 되니까 상관없겠구나. 근데 겨울은 추우니까 기억하란 말이에요. 금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조건 악재다 나쁘다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걸 왜 올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네.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 가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네. 어디 가면 이렇게 저렴하게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우리는 저렴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보면 이게 뭐 어려워. 막 금리 막 해가지고 뭐 저쪽에 뭐 리보 금리 가져다가 놓고 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점도표를 갖다 놓고 내가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뭔데? 이해도 안 돼. 우리는 그냥 저렴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라고. 결론만. 우리는 승질 급하니까. 네? 승질 급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직 멀었다. 그죠?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는 그냥 가는 과정이겠죠? 0금리에서 3%까지. 이 3%가 고점일지 아닌지 몰라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3%만 잡읍시다. 3%까지만 간다. 쳤을 때 지금은 1% 왔다 이거요. 나머지 2%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3분의 2를 더 가야 되겠다. 이 말이겠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쓰겠어요? 뭘 해야 될까? 이제 뭘 해야 될지 감이 오시겠죠? 응? 3분의 1가 남았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3분의 1밖에 안 왔어. 여기서 물러나야 되겠어요? 에이씨, 나 3분의 1, 에이씨, 주식은 이제 끝났어. 여러분들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긴 해야 되지. 네. 올인? 네. 올인도 괜찮네. 네. 내 돈 모두하고, 네. 그,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지금 보면은,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빠져요. 소비주도 막 지금 빠져가지고 걱정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네. 주식들 잘 봐봐요. 아까 다날이요? 그런 거 마이너스 50% 빠졌다가 이렇게 팍 올라갔다. 플러스 50%, 60% 나오더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20% 났던 거, 그냥 순간적으로 플러스 10%, 20%, 50% 올라가는 거 금방이야. 지금 같은 때는요, 숨겨왔던 노래도 있잖아. 숨겨왔던 나의 상한가를 보여주지 빵. 네, 그러면서 여기다 딱 쓰죠. 따라오지 마 이씨. 마이너스 22구 32구간에 상한가 두 방이면 모든 건 정리돼요. 모든 건 정리됩니다.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급등주를 살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물려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급등주는 그냥 꼬시기용이에요. 지금 만약에 급등주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죽이네. 넘어갈까? 네. 넘어갈까? 그럼 이걸 여기는 무주공산, 빈집털이. 누가 들어가요? 제임스와 토마스. 이 코 이렇게 큰 애들 있죠? 이 코쟁이들. 이 코 큰 거 봐. 이 코털도 빼져나왔어, 이 새끼들. 이 코쟁이들이 가가지고, 오 마이 갓! 집이 비었네? 그러면서 들어가는, 아, 자식들 가지고 나쁜 새끼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손절 매도를 치고 나서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미쳐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네. 자꾸 여러분들을 넘기게 할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시고 꽉 붙잡고 계세요. 뭐든 붙잡고 있으라고요. 정말 안 되겠으면 외국놈 콧대기라도 붙잡고서 코가 크니까 잡을 게 좀 있을 거 아니야. 네. 코가 잘 안 잡히면은 그 밑에 쪽 보면 손잡이 큰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딱 잡고 네 버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붙잡고 버티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데리고 가야지. 그잖아요. 그잖아. 아유 못 나가 배째 씨 뭐 몰라지 씨. 그러면은 지가 데리고 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쫓아낼 수 없잖아. 왜?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나보고 나가라 할 수 있나? 내 집이잖아. 내 주식이잖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다 뭐 했지? 국내 시장 안 하고 해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손잡이 맞죠? 네. 큰 거 있어. 큰 거. 네. 그 손잡이 딱 잡으면은 그 손님 올 때 오는 것처럼 딸랑딸랑 소리도 나요. 국내장 안 하고 어디로 간다고? 해외로 간다고. 네? 해외로 간다고. 해외로 간다고. 국내 시장에 개인이 없어요. 국내 주식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다 말리고 들어갈 거라면 지금 옆에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뭐 혼자 듣고 계시면은 그 뭐 와이프나 아니면은 남편분한테 물어보세요. 나 주식 투자 좀 해볼까? 한번 말해보세요. 미쳤냐? 그럴걸요? 네가 아직 덜 맞았어? 막 그러면 네가 아직 덜 맞았어. 네가 요즘에 배가 불렀구나. 뭐 이런 얘기 나올걸? 두 눈을 뜨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그다음에 뭐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다. 아가야 왜 그러니? 네. 그러지 마라. 섬진강 기차님, 네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네 그러면서 친구들 술 먹을 때 나는 국내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다 말린다고요. 백호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이해하세요.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빠지고 있는 곳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곳이에요. 바닷가에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요. 밀물 때 기다렸다가 썰물이 되면 여기서 다 보물이 나와. 네. 손으로 막 주술 수 있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물만 쳐놓으면 돼야. 그물만 이렇게 쳐놓고 걸려라 이놈들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담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명심하세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지금 손실 많이 났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아직 오늘 보니까 그때 많이 올라왔더라. 계좌가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죠. 네, 조금 내려가면 또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로 그래도 회복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 계좌가 마이너스가 2만 했었는데 조금 줄었다는 거. 아직 티는 많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조금 줄었다는 거. 앞으로 올라가면 더 줄 거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정고점도 오기 전에 나는 플러스가 나와 있을 거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 팔고 잘 버티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겠죠. 또는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또 진행하신 분들에게 회복이 선물로 가게 될 겁니다. 선물 받으셔야죠. 연말 랠리는 사실 눈속임일 경우도 많아요. 배당 투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요. 연말에 조금 올려놨다가 배당락 지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배당락 지나서 떨어지고 나서 1월 달에 빵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멀리 보셔야지 돼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돼. 금리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지금 조정이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은 뭔데? 네. 그 다음은 뭔데?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 그런 거 잘하잖아. 손잡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뽀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뽀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차라리 끊기게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면을 좀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하잖아. 예? 꼭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다음 건 그냥 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놓고 말이야. 손잡고 나는데 손만 잡으면 되지. 지금 당장 손 잡은 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 뒤에 뽀뽀부터 시작해. 그걸 왜 고민하고. 그런 계획은 잘만 세우면서 꼭 주식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죠? 떨어졌는데 막. 네. 그 다음에 뭐냐고. 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뭘까? 맞춰봐요. 네. 비료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저건 것 같아. 네. 종목 진단은 여러분들은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추가 매수해야 되는 업종이나 차트 모양 이런 것들은요 항상 똑같은 겁니다. 네. 지금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요? 뭘 사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알았어.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시장이 많이 좋아지는 거 알겠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사야 됩니까? 그 여러분 계좌 안에 다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계좌 안에 다 있을 텐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들 먼저 처리해야지. 지금 얘네들 그냥 방치하고 또 새놈 먼저 사시려고? 이 계좌 마이너스 계좌 먼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이거 아니면 네. 이거 아니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가 회복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다면, 뭐 사세요? 아니면 뭐 자동차 사세요? 뭐 전기전자 사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말씀드렸잖아, 그때. 그 뭐 다 사셨으면 지금 뭐 하이닉스만 해도 지금 몇 프로요? 몇 프로니? 계산이 안 되니까. 뭐 하여튼 많아요. 많다고. 응?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많고. 많어. 대형주, 배당 많이 주는 종,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요. 근데 이거는 돈이 있을 때 문제고, 지금 돈이 없잖아요. 예수금 부족 아닙니까? 돈 있어요? 나 예수금 이제 오늘 현대차하고 삼성전기 오늘 제가 샀거든요. 네, 제일 고점에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가장 높은 고점에서 제가 현대차와 삼성전기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사자마자 기가 막히게 내려가더만. 그게 나의 실력인가? 사자마자 기가 막히게 내려가요. 지난번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마이너스는 면했습니다만, 네. 제일 고점에 오늘 사줬어요. 어쨌든 샀는데, 예수금이 지금 뭐 4,900원인가 남았습니다. 네.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900원 예수금 남았어요. 그 월급 샀더니 이 예수금 4,900원 남았어요. 그 나 지금 약간 이거 뭔가 살 건 많은데 막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네. 축하드려요. 네. 이게 전부 다 이게 금요일날 샀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거 안에서 금요일날 월급이 안 들어와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월요일날 샀더만. 월요일날 아침에 샀으면 또 괜찮았는데, 월요일날 또 네. 장 시작하자마자 샀으면 됐는데 월요일날 또 무방을 하느라고 또 못 샀네. 그래갖고 아무튼 제가 제일 높은 데서 했습니다. 지금 예수금이 없어요. 보통 다 이럴 거예요. 네. 예수금이 없잖아요. 다 주식에 물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돼 있고요. 어쩌고 돼 있고 그냥 뭐 손실 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금이 없는데 뭐 어떡할게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종목을 봐도 사실은 군침만 흘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이 금리 1%에서 3%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적어도 요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어이구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추세 바뀌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합시다. 이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권이든 뭐 플러스권이든 못 가는 거 자르고 잘 가는 쪽 넘어가는 이런 작업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저점이잖아요. 저점이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괜찮아요. 네. 안 사도 괜찮고 그냥 냅둬도 됩니다. 마이너스 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괜히 뭐 나서 가지고 저쪽 잘 가는 것 같은데 절로 가면은 거기가 더 큰 지옥이요. 네. 그러니까 똥차 피하다가 뭐라고 했더라? 그때 어릴 때 유행하던 게 있어요.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인다고 그랬던가? 하여튼 뭐 쓰레기를 피하다가 똥을 맞는다고 그랬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꾸정물 피하다가 똥 밟은 적은 있어요. 이렇게 또 열받네 생각하니까. 비 오는 날인데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더라고. 요걸 피하려고 여기 딱 뛰었는데 여기 개똥이 있는겨. 개똥을 밟은 적은 있죠. 이게 웅덩이를 피하려다가 개똥을 밟은 격이 된 건데 생각하니까 또 더럽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게 여기 빠져 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 것들은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언제 아실 수 있냐면 바닥에선 몰라. 바닥에선. 왜냐면 주가가 다 떨어질 때는 좋은 놈도 떨어지고 나쁜 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에? 전봇대 피하다가 벼락으로 가면 그거는 네, 끔찍하다. 네. 단풍이 똥은 네,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좋은 놈이 나쁜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이놈이 올라갈지 저놈이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온 놈과 안 올라올 놈이 싹수가 보일 것입니다. 네. 싹수가 보일 것이요. 그 싹수가 보일 때 여러분들이 될성 부르는 놈에 몰빵이라는 거 좀 그렇고 더 더해주고요. 아닌 놈들은 잘라주고. 어차피 마이너스 난 두 종목이 있는데 이놈은 잘 못 갈 것 같고 이놈은 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놈을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될 것인가? 일단 뭐 배당주 때문에 올려준다면 일단은 저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까지 올라가는 게. 그래서 요까지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일단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런지는 저도 모르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배당주 투자 기간 들어갔잖아요. 지금 3주 남았잖아요. 3주? 3주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3주 동안 열심히 올리면 갈 것도 같지 않아요?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정도 옆으로 좀 서준 다음에 땡겨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그 많은 거는요. 예전에 1월달 뭐 이럴 때는요. 1000명도 넘었었어요. 아시죠? 근데 요때는 몇 명 왔는지 알아요? 190명 막 그랬어. 난 이 190명이 진짜로 생각해. 물론 여기에는 네. 뭐 이렇게 성취가 나빠요,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190명이 진짜로 생각해요. 왜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 살아남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의 가장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일단은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자꾸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고 항상 똑같아요. 장이 올라간다고 흥분하거나 장이 떨어진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냥 과정. 네. 그냥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는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버티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야말로 존버해야죠. 근데 존버를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됩니다. 존버를 어설프게 배우면 안 돼요. 존버는 말 그대로 존나게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그냥 네 처음에 먹으면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해드리는 말씀은 지지선이 확보되면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매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지선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액션을 좀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계좌의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세요. 새로운 걸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자꾸 보지 마세요. 네. 특히 남자분들 TV 채널 자꾸 돌리지 말라고 뉴 거를 보기 위해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그러네. 그걸 딴 데 넘겨가지고 얘는 이쁘구만 좀 볼까? 됐네. 이제 한 몇 번 못 버텨? 한 2, 3번 보다가 또 새로운 뉴 거를 찾아서 계속 넘기죠. 네. 네. 남성분들이 자꾸 TV 채널 돌리는 이유는 새로운 뉴 거를 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살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준비하세요. 매수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계좌 안에서 못난이들 잘라내면 돈이 생기잖아요. 너 나가 그러면 돈 주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새로운 놈을 갈아타시면 돼.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조정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뭐라 그럴까요? 개조? 개조? 네, 그런 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이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면 그걸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 겁먹지 마시고요. 수급이 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시장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드디어 공지가 나왔습니다. 88TV에 가시면은요, 그 88 산타 크리스트마스 네 라이브 이벤트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오늘부터인 줄 알았는데 14일부터래요. 그래서 14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이제 이벤트 구간으로 진행됩니다. 이거 릴레이 전문가 방송인데 이거 24일이 아니고 17일입니다. 17일 네 12월 17일에 릴레이 방송이 되는데 저는 10시부터 네 11시까지 짜잔 하고 또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튜브라든지 88TV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는 원래 무료 방송이 없지만 특별 릴레이 방송으로 네 10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네. 목요일날 저녁에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산타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벤트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네.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27일까지예요. 27일까지요. 이거 이벤트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지금 88만 8,800원인데 2개월 더하기 22일이거든요. 네. 릴레이 무료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다 나와서 하는 거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벤트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시죠? 근데 요거는 가격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쌉니다. 계산해보니까 가장 쌌던 것보다 100얼마가 더 싸요. 100원 정도. 1일 계산치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 더 쌌어요. 이제 제 계산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더 싸요. 단돈 100원이라도 더 쌉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싼 이벤트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성철 수자님, 슈퍼챗님 고마워요. 네.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끊김없이 연장할 경우에 동일 금액으로 똑같은 혜택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88만 8,800원으로 했는데 2개월 지나고 22일이 지났어. 그 다음에 다시 연장하려고 했을 때 88만 8,800원을 결제하면 똑같이 2개월 더하기 22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싼 거예요. 네. 33만원이 안 돼요. 한 달에 33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했었던 이벤트 중에서 가장 쌉니다. 가장 싸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분들은 요걸 이용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건 진짜 대박 이벤트긴 합니다. 근데 뭐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전화 연결 어렵대요. 어서 많이 들었던 건데 지금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기 때문에 자동 주문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하네요. 네. 문자를 보내거나 뭐 톡 플러스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문의하려고 하네요. 뭐 아무튼 뭐 이거 금액은 가장 싸고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다 홀랑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아직 초보다. 나는 아직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성투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우리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다. 이런 분들은 네, 과감하게 패스를 하시고 가입을 하지 마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2개월 22일 후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겠죠? 네. 추천 종목은 문자로 받으시죠? 문자로 받고 뭐 매도 사인도 문자로 받고 오늘 모빌리언스 매도한 것도 문자로 나가는 거 뭐 그렇게 문자를 받아요. 문자를 받고 그다음에 뭐 장중에 방송도 있고 한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입하면 뭘 받냐면 그냥 전문가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제가 일요일 날 하고요. 화요일 날 저녁에 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낮에 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있고 이거 라이브 방송이요.
지금처럼 하는 거, 요 라이브 방송이 있고요. 문자 발송이 수시로 됩니다. 네. 문자 발송.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고 방구를 2번 꼈어요. 이런 문자가 나갑니다. 그런 건 안 나가요. 네. 그럼 하여튼 문자로 방송이 나가고요. 뭐 추천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매수, 매도,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시황 등등등등등등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혜택이 전부 다예요. 네. 이게 혜택이 전부 다고 대신에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네. 이거는 들어오시고 나서 만약에 적응을 못 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아시겠죠? 이거 적응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적응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벤트 뭐 가격 몇십만 원 더 싸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단은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왜 저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 왜 손실이 났는데도 까불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무방에서 하는 것들은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근데 뭐 포트를 운영한다거나 종목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도대체 저거를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방송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드리지만 뭐 차트의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황도 들어보시고 무료 방송도 들어보시고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최대한 많이 들어서 아 나는 얘에 대해서 완전히 알 것 같아. 네. 그 정도 됐으면 그때 고민을 하십시오. 네. 그때 고민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무방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네, 초보자분들은 무방만 들어도 충분하니까 괜히 처음부터 원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투사랑 같이 해서 오래 가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초반에 나쁜 모습을 봐가지고 이게 참 틀어지게 되면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잖아요. 그죠? 그거는 스스로 알겠죠. 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은지는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범국가적인 손해를 여러분들이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방송 들은 지 3개월도 안 됐어. 무방 들은 지요. 성투사를 안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어.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번 이벤트 접으시고 네,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아시겠죠? 어? 이거는 분명히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적응 못해요. 네. 분명히 적응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시고 나서 완전히 익숙해지고 나서 들어오시면 저한테 좋아요. 왜냐면 적응을 못한 상태에 들어가지고 한 달 띡하고 아니면 3개월 띡하고 나가버리면 그냥 우리는 빠이빠이란 말이야. 다시는 못 만나는 상황이 돼요. 그렇지만 적응이 완벽하게 돼서 여기 완전히 녹아들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계속 가입을 연장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네, 끊김없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겠죠. 이게 다 포석이야.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하는 것도 있어.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잘 되셔야지 저하고 더 오래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초보인가 아닌가 X표를 막 그어가면서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네 저하고 나중에 네 경로당 미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돈이 있어야죠. 네, 돈이 있어야지 뭐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주식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예수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네,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하다 보면 맞춰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물건 잘 팔 것 같아요?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네. 원숭이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네. 단풍이 다음엔 출연시켜가지고 혼을 쏙 빼놓은 다음에 내가 저걸 해야 되겠는데, 네. 카톡방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뭔지.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여기 어디에 카톡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카카오톡 친구 맺기 여기 있더만. 여기 있네. 카카오톡 친구 맺기. 여기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카톡 친구 맺기. 요쪽으로 하라는 게 카톡인가 봐. 네.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 초보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어차피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월급 정보만 가지고 한 1년 들으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네. 월급 정보만 가지고 1년 버티시다가, 거기에서 수익 나면 그걸로 가입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완전 공짜 가입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도 또 이벤트 또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크리스마스 때 또 가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방을 많이 들으세요. 이 유료 회원 가입하면은 당장 뭐 무슨 빌딩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빌딩 못 삽니다. 네. 빌딩 못 삽니다. 아시겠죠? 환상을 일단은 접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금은 각자에 따라 다르죠. 뭐 돈이 많으면 많이 갖고 있으면 되고, 적으면 적으시면 되는데,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회비를 3개월 동안 냈어. 80 얼마라고 했지? 88만 8,8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운영을 해서 뭐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이거든만요. 내가 그래서 이 88만 8천원의 회비를 뽑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일단 생각되시면, 네, 가입을 일단 미뤄. 이러면은 초보라는 증거요. 네. 이거 본전, 이거, 그래서 수업료는 나오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가입을 미뤄. 네, 수업료 안 나오니까 가입을 미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 예수금에 대한 규모는 여러분들에 대한, 뭐, 그거는 뭐, 저거예요. 그냥 예수금 없는데 나는 공부하러 들어오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예수금이 있건 없건, 네, 뭐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금이 많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금 없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뭐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회비는 나오냐 이 질문을 하실 분들은, 네, 일단 다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나의 문제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까지는 아니고요. 요즘엔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어요?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이번 이벤트가 확실히 역대급으로 가장 쌉니다.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픈 특가가 제일 쌌거든요. 오픈 특가보다 한 100원 정도 더 싸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만약에 노리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라면, 그동안 이벤트 언제 하지? 아이씨, 이벤트 할 때 가입하라고 했는데 막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은요, 이번 이벤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초보자분들은, 네,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이거 쌉니다. 싼 거야. 저는 웬만해서 싸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쌉니다. 매우 싸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낮에 회원은 한 10,000명쯤 네, 회원 한 10,000명쯤 되지 않 네, 희망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네. 회원이 몇 명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회원이 뭐 회원 한 10명 있어요. 조촐합니다. 네. 자, 어쨌든 네. 내일 낮에 무료 방송 또 있습니다. 내일 낮에 무료 방송 또 있으니까 내일 낮 13시 30분에 또 보시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아침 시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좋은 밤 되시고요. 푹 주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